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법학과 25학번 차영후입니다. 저는 오늘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직접 만든 플라이 휠, 정의의 나침반, 나를 위한 동력이라는 제목의 PPT를 통해 제 플라이 휠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을 담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플라이 휠에 대해 발표하기에 앞서 플라이 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이 휠이란 원래 기계공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회전 운동을 통해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플라이 휠이라는 물건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플라이 휠을 경영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짐 콜린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인 Good to Great에서 작고 일관된 노력이 쌓이면 점차적으로 강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라는 이 구절로 풀이해 유명해지게 되었으며, 이 책을 읽은 유명 A 회사의 회장인 B 씨가 기업 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설명한 플라이휠 정의 다음으로 제 미래를 위한 성장 플라이휠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 플라이휠은 총 6가지인데요. 첫째, 명확한 목표와 가치관 설정. 둘째, 법학 역량과 실력 강화. 셋째, 공기업 맞춤 전략 실행. 넷째,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실천력. 다섯 번째, 성취 경험과 사회적 기여. 여섯 번째, 인간관계 확장과 피드백 수용입니다. 이 6가지의 플라이휠이 반복하고 재순환하여 제 미래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되어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6플라이휠 중 첫 번째, 명확한 목표와 가치관 설정입니다. 공기업 진출, 사회기여, 안정된 삶과 같은 확실하게 세워진 목표를 토대로 나만의 철학과 진로 방향을 뚜렷하게 세워 설정한 목표에 대해 집중력을 상승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는 법조인 특성상 이제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 되기 위해 어느 특정 능력을 길러야 하며, 또한 이제 계속된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진출 또는 사회 기여라는 토대가 필요한데요. 이런 진출을 목표로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아 이제 진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뒤 그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학 역량과 복합적 능력 강화입니다. 법에는 기초적인 헌법과 이제 기업에서 사용되는 행정법, 세법, 회계법 등의 공기업 중심 과목에 대해 한층 더 심화적인 이해력을 기르고, 사례풀이, 요약 정리, 논리적 사고 훈련을 통해 사건이나 문제의 본질을 읽어 섬세한 해석과 주장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부조리함을 대변해주는 또는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 특성상 남들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섬세하며 사건의 본질을 이해해서 잘잘못을 판결해내고 올바름을 찾아내는 것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 능력 강화를 통해서 법조인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업 맞춤 전략 실행입니다. 특히 말하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리고 PSAT 공직 적격성 평가, 자소서 첨삭, 모의 면접 훈련 같은 체계적 준비로 직무 분석이 최신 트렌드의 동향을 따라 선점할 수 있는 실전 경쟁력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솔직한 제 목표는 공기업 진출이기 때문에 공기업 맞춤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공직 적격성 평가는 필수적인 시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먼저 체계적인 분석과 훈련을 토대로 이제 분석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점수, 그 다음에 틀린 것에 대한 오답풀이를 하여 먼저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자소서, 모의 면접 훈련을 추가로 하여 후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확실하게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세 번째 플라이 휠인 이유입니다. 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실천력인데요. 시간 관리, 체력 관리, 감정 관리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공의 양분이기 때문에 항상 생활하여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하며 이 계속된 티끌모아 태산 같은 행위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는 특히 사회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고 체력 관리와 감정 관리는 남을 대우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삼을 수 있는 내 몸에 대한 체력 관리 이 세 가지는 다양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를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성취경험과 사회적 기회입니다. 자격증, 인턴십, 공모전, 봉사활동, 해외 연수에 도전하여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이제 성실함의 증거로 남겨 보여지는 훌륭함, 즉 노력의 시각화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험만 있어도 좋지만 사실은 사회에는 기록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노력의 시각화를 남겨두어 저의 성실함, 그 다음에 저의 경력적인 면모를 기록하여 이제 남들과 차별점을 강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간관계 확장과 피드백 수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멘토와 동료, 그리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과의 끊임없는 상담, 조언, 비판 등을 듣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저의 방향성을 조절하여 타 관점에서의 저의 빈틈을 메꾸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빈틈과 방향성을 조절하여 확실히 좀 더 완벽하고 섬세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변화무쌍하고 끊임없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이유는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남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피드백은 자아 성찰이지 남이 해주는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관점에서 본 나와 타 관점에서 본 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보강할 수 있는 이 피드백 수용을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플라이휠로 삼아 순환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이 플라이휠들이 순환하여 정확히는 선순환하여 저의 미래에 대해 무한한 도움을 주고 제가 미래의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주기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도 같이 노력하고 다시 고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플라이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글을 마치며 끝나기 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의 명언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There's a time for starting
and there's a time for caution, and a wise man understands which is called for. 이는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오는 캡틴의 명언인데요. 뜻은 사람은 대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른 판단력,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캐치해내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떨고 판단력이 낮고 하지만 제가 마음에 둔 명언처럼 언젠가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요구하는 것을 제깍제깍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